안녕하십니까. 택시TV 진자원입니다. 강남 충전소 경매 사태로 촉발된 51천 대의원대회 혼란이 아직까지 진동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분 좋은 소식, 반가운 소식을 하나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파악되고 있기로는 주식회사 이완에서 강남 충전소 소유주인 강땡땡 씨에게 경매 신청이 들어가서 지금 이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대선 충당금 197억이라는 부분들도 모든 원인은 경매권이 진행됐기 때문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소식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완에서 강남 충전소 소유주인 강땡땡 씨와 합의를 하고 경매를 취하하기로 결정을 내린 걸로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이렇게 되면 대선 충당금에 대한 의미 자체가 원인 무효가 되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또 어저께 51차 대의원대회에서 논의했던 부분들이 상당 부분들이 희미해지는 부분들입니다. 택시TV는 모든 것을 초점을 조합원들의 이익에 맞춰놓고 본다면 더 이상의 강남 충전소 경매는 없습니다. 그러면 복지법인은 197억을 대선 충당금으로 쌓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 197억을 조합원들에게 돌려줘야 될 시점입니다. 경매가 진행이 되지 않고 대선 충당금을 쌓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지금 현재 충전소 소유주인 강땡땡 씨가 소유하고 있는 신정 충전소를 5년 후에 주식회사 이완으로 매각하는 조건으로 경매 취하를 이완해서 결정을 한 듯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저번에도 등기부등본을 펴놓고 말씀을 좀 드렸듯이 이번 경매권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번 경매권은 주식회사 이완에서 경매를 취하하면 모든 것이 원인 무효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경매입니다. 그러면 주식회사 이완에서 5년 후에 신정 충전소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경매를 취하하게 되면 여태까지 우리가 논란이 벌어졌던 모든 문제들, 경매에 대한 모든 문제들은 원인 무효가 되는 겁니다. 다만 이제부터 좀 따져봐야 될 부분들은 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는 어저께 과연 표결에 대한 부분들을 굳이 따질 필요가 있겠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건 좀 따져봐야 될 부분들입니다. 제가 어저께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강남 대의원의 신동현 대의원은 표결에 참석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총 합계는 표결에 참석한 걸로 직무대행이 이야기를 했다. 그 부분들에 대한 팩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보시면 진술서입니다. 성명 신동현 대의원. 위 사람은 서울개인택시조합 개인택시 51차 대의원회의의 표결 당시에 개인사정, 차량 수리로 자리에서 이석해서 나갔다고 본인이 이렇게 자술서를 서울개인택시 조합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6월 15일날 어제 제출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울개인택시 조합은 197억이 달려있는 이런 중차대한 문제의 표결도 머리 숫자도 제대로 못 세는 이런 형태의 조합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저께 표결에 찬성하시는 분들,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한 조합원들의 원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들은 제가 오늘 또 충격적인 문서를 하나 공개를 좀 하겠습니다. 택시를 위한 방송 택시TV. 문건 좀 보시면 2013년도 4월 10일날 국철이 이사장이 보궐로 당선이 됐고 그리고 2013년도에 충전사업보를 3.1회계법인에서 감사를 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보시면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2013년도 9월 충전사업부 3.1회계법인 감사 보고서 첫 장입니다. 보시면 2013년도 9월이라고 딱 찍혀 있습니다. 안에 내용들은 계속해서 지금 분석 중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2015년도 7월 13일날 충전사업부 조사 중간보고서가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 중간보고서 자체도 좀 보고 가시면, 자, 2015년 7월 13일, 2015년 7월 13일 조사위원 일동 중간보고서, 조합 LPG 충전사업 조사위원회입니다. 어저께 조사위원회의 명단은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위원장이 강인석 씨, 그리고 이영철 전 조합 이사, 그리고 서성호 전 이사 등 5명이 이 중간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날짜는 언제냐면 2015년 7월 13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셨듯이 두 가지의 보고서가 조합 내에 존재를 했습니다. 보시면 하나는 3.1회계 보고서에 2013년 9월에 대한 3.1회계 보고서, 그리고 2015년 7월 13일에 LPG 충전사업 1차 보고서입니다. 중간 보고서도 지금 1차입니다. 1차만 나왔고, 지금 오늘 아마 이 보고서는 세상 속으로 첫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2015년도에 조사를 2번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조합에서는. 그 당시 때 조합에서 조치를 해야 됐던 사람은 누구냐 하면 국철이 전 이사장입니다. 또 이 중간보고서를 만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고서가 실체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는데도 6년, 7년 동안 아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당시 때 왜 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따져 물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지금 현재 복지법인의 부대표, 또 지금 현재 복지법인의 대표, 다 그 당시 때 충전사업부에서 근무 또는 조사위원으로 활동을 하시던 분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또다시 고소고발에 대한 핸들링을 주면 고소고발이 우리 조합원님들은 제대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제대로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고소고발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현재 그 복지법인 강인석 부대표, 또 지금 최유교 대표가 있는 한 고소고발에 대한 부분들은 또다시 덮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 또 유야무야 본인들에 대한 부분들을 빠져나가기 위한 방편으로 삼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반대를 하신 분들은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길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에 대한 반대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조합원님들 그것 똑똑히 하셔야 될 부분들이에요. 하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은 좀 하나 있습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냐 하면, 이번 기회에 아주 뿌리채 뽑아야 됩니다. 뿌리채. 충전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좀 뿌리채 뽑아야 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보시면 2013년도 3.1회계법인의 감사 의뢰비용이 감사비용이 6,600만원입니다. 6,600만원이고 감사 결과는 문제점 없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충전사업부 진상조사위원회에 대한 부분들이 구성이 됐었는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때의 감사는 오홍준 감사님하고 홍준기 씨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홍준기 씨는 국철이 전 이사장이 총괄본부장으로, 그 다음에 강인석 씨는 부대표로, 그리고 이영철 씨와 서성호 씨는 진행이사로, 이런 사람들에게 다시 조사를 맡기고 다시 고발에 대한 권한을 준다면 과연 제대로 된 고발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들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에요. 또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6,600만원을 감사비용을 들여서 했어요.
그리고 진상조사위원회에 대한 부분들도 3천만 원의 조합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이런 일도 없었다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지금 상일충전소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느냐 하면, 상일충전소의 일정 부분 부지가 도로에 편입이 되면서 상일충전소가 영업을 못하는, 한동안 영업을 못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업을 못하는 손해 금액이 누구한테 가야 되겠습니까? 도로 앞에 주유소, 충전소 앞에 도로가 나는데 그 토지 보상은 당연히 소유주한테 가는 거고, 영업을 못해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충전소로 귀속이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상일충전소에 도로가 날 때는 토지보상금뿐만 아니라 영업손실금까지도 소유주한테 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좀 짚어 넘어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 손실보상금이 한 2억 몇천만 원 정도 된다고 지금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포함을 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고소고발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부터 10까지 정확하게 집어넣어서 이제는 다시는 2013년도에 이루어졌던 회계법인감사, 또 2015년도에 진상조사위원회의 이야기들을 다시는 이런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되겠다에 대한 반대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조합원님들은 분명히 인지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복지충전소의 경매 사건이 사라지면 대선 충당금을 197억을 쌓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 197억을 이제는 누구한테 돌려줘야 되는지를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건 100% 조합 주주들에게 배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지금 주주배당 절차를 시작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경매 절차가 마무리가 되고 그러면 바로 즉시 주주배당을 해서 이제는 대선 충당금 없이 주주에게 환원시켜주는 작업을 복지법인에서는 해야 될 걸로 파악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주장을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법인 대표와 부대표 해임 건의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합 주주들에게, 복지법인 주주들에게 직접적으로 본인이 해명한 것도 없고, 또 3전 충전소를 개소하는 걸 보면 강남 충전소 죽이기 작전이 들어간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그렇다, 그걸 만약에 죽이기 작전이야 놓고 본다면, 강남 충전소의 매출을 떨어뜨리기 위한 작전이라고 본다면, 우리 복지법인은 경매권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어떻게든 경매권을 흔들려던 의도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심각하게 해보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복지법인 대표와 부대표는 당연히 해임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또 어제 복지법인 대표, 부대표 참석을 했었지만 단 한마디도 복지법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대의원들에게 직접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그리고 어제 조영봉 직무대행은 분명히 두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20억에 대한 부분들 감사 진행하겠다. 그리고 국세리전 이사장이 임기가 2019년 12월 30일로 떨어진다면, 본안소송에서 그렇게 떨어진다면 2심, 3심 가지 않고 선거 절차로 이행하겠다. 이제 약속을 지키셔야 됩니다. 복지법인에서는 무슨 약속을 지켜야 되느냐? 경매권이 사라졌으면 대선 충당금으로 쌓으려고 했던 197억 주주배당해서 조합원들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조영동 직무대행은 20억에 대한 부분들 감사를 끝까지 파헤쳐서
도둑놈을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1심이 판결이 끝나면 바로 선고 절차에 진입하셔야 될 거로 보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명심하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우리 저번님들 도둑놈이 누가 왔다 갔는지, 도둑놈을 잡으라고 완장을 채워줬더니 안 잡은 사람이 누군지에 대한 부분들, 그 완장 찾던 사람들에게 다시 완장을 채워줘야 되는지 안 채워줘야 되는지는 조합원님들이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충전사업 비리는 모든 것이 다 수면 위로 떠올려서 끝까지 다 파헤쳐져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사장이 들어오면 정말 끝까지 파헤쳐서 도둑놈이, 진짜 도둑놈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어제 반대했다고 마음고생 많으셨던 대의원님들 기죽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연하죠. 완장 차고 보고서를 2번이나 봐놓고도 고소고발을 한 번도 안 한 사람들한테 또 완장을 채워줄 수 있다? 저는 그거 동의 못합니다. 또 이렇게 2번의 보고서를 다 받아놓고 그리고 꽁고문 소식으로 입국 닫고 있다가 이제 와서 뭘 어쩌고 저쩌고 완장을 또 채워달라? 안 될 말입니다. 절대로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중간보고서 1차 작성하셨던 분 강윤석씨 지금 현재 부대표 안 들어가셨습니까? 3.1회계법인 보고서 못 보셨습니까? 2013년도, 2015년도에 완장 찾던 사람들이 또 완장을 차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도 복지법인의 부대표로 완장을 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걸 다 뒤집으려면 제대로 절차를 밟고 제대로 서류를 갖춰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다시는 이렇게 6,600만원짜리 보고서, 3,000만원짜리 보고서를 만들어 놓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넘어가는 사태가 또다시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저번님들 거짓에 선동에 속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면 6,600만원짜리 보고서, 이 6,600만원짜리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3,000만원짜리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를 9,6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보고서를 만들어 놓고도 아무런 이야기가 없던 사람들에게 또다시 생선을 맡기자고 찬성표를 던지신 분들 자랑이라고 이야기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명단 좀 해드리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본인도 자랑이라고 그러셨으니까 제가 공개해드립니다. 찬성도 의원입니다. 강남대 의원 김국식 촌춘홍, 강동의 김종태 이원재, 강북의 고성남, 강서의 김도율, 김영길, 이갑빈, 이정명, 관악의 박종철, 이상화, 이종성, 남서의 양만승, 이기호, 전기학, 권상원, 노원의 김미건, 박인규, 도봉의 김용환, 안영신, 이승현, 정기영, 정유경, 동부의 김석환, 이정환, 장동현, 서대문의 양용근, 강성열, 성북의 김정근, 그리고 송파의 정은교, 신만재, 황대일, 양천의 박선아, 김성수, 은평의 백윤기, 신현주, 이승환, 중랑의 정순정, 이선주, 이옥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앙의 김광일, 김영남, 우성덕, 이성우 대의원에게 묻겠습니다. 6,600만원짜리 보고서, 3,000만원짜리 보고서입니다. 합의 9,600만원의 조합돈이 들어간 보고서를 받아놓고 만들어놓고 아무 일도 안 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이 보고서를 만든 사람들에게 다시 완장을 채워줘서 고소고발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셔야 된다고 본인들 주장하셨습니다. 6,600만원짜리, 3,000만원짜리 합의 9,600만원짜리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를 만들어 놓고 6년간, 7년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또 고소고발에
생선을 맡겨서 진행을 하고자 하면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기는 겁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조합원들을 위하는 겁니까? 어저께 찬성하신 대의원들 명단입니다. 이분들은 또 고소고발에 대한 부분들을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겨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는 듯 싶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조합이 왜 이렇게 엉망으로 가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하루가 어제였습니다. 본인들이 무엇을 찬성하고 무엇을 반대하고 있는지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9,600만 원이 들어간 보고서를 만들어 놓고 7년간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다시금 원장을 채워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명단이었습니다. 9,600만 원짜리 보고서를 만들어 놓고 아무런 조치를 안 했던 사람들과 또 숫자 자체도 제대로 세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시금 복지충전서를 고발을 하겠다고 본인들이 완장을 차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찬성표를 던지신 대의원님들 반성들 좀 하셔야 됩니다. 9,600만 원의 조합비가 그냥 녹아내렸습니다. 복지법인에 대한 충전소 경매권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경매가 취하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택시TV 진장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